뜨거운 스포츠의 열기를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드리는 시간 스포츠 톡톡. 오늘도 최현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김민재 선수 이거는 잘못했다. 우리가 아무리 김민재 선수 응원하지만 좀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그 유튜브 영상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댓글로 찬반 의견을 좀 네, 그러셨죠? 네. 나타내셨는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네. 꽤 연락을 받았어요. 사실 왜 이렇게 선수 까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게 왜냐면은 이제 한국에서 많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들도 그렇고 이렇게 축구협회라든지 그렇게 뭐 비판을 하되 선수들은 잘 비판을 안 하는 좀 한국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있죠. 네. 그런 분위기가 있죠. 네. 네. 근데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은 속 시원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화가 났지? 김민재 그 행동을 보고 이런 분들이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떻게 표현할 줄 몰랐는데 네. 우리 방송에서 그거를 하는 걸 듣고 네. 그래 내가 이래서 화가 났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네. 저희 지난 방송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김민재 선수 포함해서 그렇죠. 진짜 뭐 응원하면서 완전히 응원합니다. 그럼요. 절대적으로 응원하는데 김민재 선수가 조금 경솔을 했던 그런 그래도 5만 전 앞두고 김민재 선수가 자신이 이런 가서 말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적으로 잘못했다. 네. 반성한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이런 네. 사과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네. 충분한 거죠. 네, 그렇게 그렇죠. 깨닫고 사과했으면 저희도 그렇죠.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간만에 사실은 최현준 기자하고 저하고 의견일치. 의견일치. 네. 사실 대부분 좀 엇갈리는 편인데 그렇죠. 간만에 의견일치였는데 그런 좀 졸전 경기 그다음에 경기 외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난 이후에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오만 원정을 가게 됐는데 쉽지 않았어요. 네, 또 원정 경기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축구 생각하면 우리가 오만 참사 기억도 좀 있기 때문에 있어요. 저는 생생히 기억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조금 말이 되나 싶었는데.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만 경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첫 번째 경기 첫 단추가 너무 잘못 깨졌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하고 홈 경기에서 득점 없이 그것도 네. 홈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제대로 체면을 구기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의 전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네. 이렇게 차이가 나나 비교까지 일본하고. 되면서 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정말 이 승점 3점이 간절했던 네. 오만전이었는데 경기 내용은 사실 팔레스타인전보다는 사실 괜찮았지만 네.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원정에서 다득점을 하면서 3대1로 이기면서 승점 3점을 땄다는 거는 우선은 한숨 돌린 거죠. 앞으로의 대표팀 행보나 홍명보 감독의 거취에도 상당한 어찌됐든 좀 숨통을 틔운 결과이긴 했습니다. 네. 어차피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5만전이 3점을 못 땄더라도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경질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그렇죠. 크지 않다라고 이미 생각은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관련해서 축구협회 전력 강화위원회 회의록이 처음 공개가 됐는데 실제로 바그너 감독하고 홍명보 감독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의록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홍명보 감독에 대한 추천이 전력 강화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승점 3점까지 얻고 왔기 때문에 우선은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 이제 경기를 마치고 귀국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무래도 승리를 하고 왔으니 조금 홍명보 감독도 자신감도 붙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소감이라든지 질문들이 오가는 와중에 기자가 이제 너무 선수들한테 의지하는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렇게 이강인 선수나 개인 능력에 의지하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해저 축구 아니었냐. 그게 결국 그거거든요. 많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술이 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해저 축구 아니야. 그러니까 홍명보 축구가 뭐냐 그랬을 때 축구 팬들이 아직 그 모습을 보기 힘들다는 거죠. 이강인 뚫어줘. 홍명보 넣어줘. 손흥민 넣어줘. 손흥민 골 넣어줘. 황희찬 골 넣어줘. 네. 김민재 막아줘. 네. 조현우 막아줘. 이거 그러니까 해줘 축구 말고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유럽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색깔이 없지 않냐. 네. 그런데 일정 부분은 동의하지만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홍명보 감독이 부임하고 정말 같이 선수들하고 호흡하고 전술을 얘기하고 이럴 시간적인 게 상당히 부족했던 건 채 맞아요. 며칠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전보다 오만전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결과를 냈고 조금은 나아진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해조 축구에 대한 뭐 비판도 일정 부분은 동의하지만 10월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네. 이라크 이제 요르단 그렇죠. 사실은 조금 까다로운 상대들을 우리 조에서는 네. 사실 좀 나름 강팀들이니까 네, 네. 2위 자리를 놓고 아시안컵에 좀 안 좋은 기억도 있고요. 사실 요르단한테 그랬죠. 네. 그럴 때 어찌됐든 10월까지는 네.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너무 이렇게 비판만 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지금 승점 3점을 따고 왔기 때문에 네. 뭐 이 안 좋은 여론이 확 돌아서지는 않아요. 네. 저는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원정 맞추고 돌아왔을 때 공항에 이렇게 팬들이 없는 거는 이번이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쨌든 원정 승리하고 왔는데요. 네, 승리하고 왔는데도 물론 이제 거기에는 유럽 선수들은 다 오만에서 바로 유럽 네. 팀으로 복귀를 해서 손흥민이나 이강인 다 그런 면도 있지만 어찌됐든 K리그도 올 시즌 정말 인기인데 네. 그렇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를 보러 오거든요. 네. 특히 대표팀 이 귀국길에는. 근데 별다른 인파가 없었어요. 그러게요. 아무튼 뭐 지금 승리를 했음에도 평가나 여론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서 안 그래도 기자회견에서 특정 선수 손흥민이나 뭐 스타 선수에 의존하는 해저 축구, 전술 없는 축구 아니냐라는 질문에 홍명보 감독이 좀 맞아요. 발끈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좀 밀리고 있었던 분수령이 된 시간에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고 내가 그 전술이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서 그런 의견들에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특히나 후반전 30분 남겨놓고는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황희찬이 전반 10분에 골 넣고 네. 앞서가다가 전반전 중반 이후 가면서 오만한테 좀 밀렸죠? 점유율이 밀리면서 네. 사실 전반 막판에 한 골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을 1대0으로 마무리한 게 아니라 1대1로 되면서 거기서부터 상당히 좀 불안함이 있었는데 후반 초반에 사실 손흥민이 PK를 얻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주안점을 둔 건 맞고 이강인의 어시스트로 손흥민이 골 넣은 그것도 다 이제 전술의 일부분이었다라는 주장인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홍명보 감독은 발끈했어요. 이거 네. 다 전술대로 한 거고 그게 맞아떨어졌고 나는 완벽했다. 근데 이 두 번째 골은 네. 물론 전술도 전술이겠지만 저는 이거는 거의 이강인과 손흥민의 개인기였다고 보거든요. 수비가 막 달려드는데 뭐 수비를 그 사이를 빼고 이강인이 기가 막히게 패스를 넣어줬고 네. 손흥민도 또 거기서 한번 제끼면서 5명을 뚫어내고 네. 손흥민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네. 양발을 거의 차이가 없이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주발 개념이. 근데 그 골은 진짜 월클이었거든요. 그러게요. 최근 손흥민 골 중에서는 가장 멋있었어요. 네네. 그거는 사실은 전술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두 명의 개인기가 개인 능력이다. 조금 더 발휘된 거다. 근데 물론 확실히 30분 앞두고는 전술적으로 조금 더 공격게 하면서 네. 사실 전반 초반에는 이 2선에서 네. 특히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위치가 없이 그냥 프리롤을 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황희찬 골까지도 됐는데 그 앞서서 이강인의 중거리 슛도 굉장히 날카로웠죠. 정말 좋았죠. 네.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좀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의 어떤 네.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 받아들여야죠. 네. 지금 뭐 워낙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는 아까 초반에도 얘기한 것처럼 10월까지는 그래도 네. 우리가 조금 기다려줄 필요는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약간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아직은 물론 다듬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팔레스타인전은 완전히 엉망이었고 그건 뭐 중원 변명이었죠. 자체가 완전히 없는 네. 이거는 이런 축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엉망이었는데 팔레스타인도 후반전은 좀 나아지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오만전 같은 경우에는
선발 명단을 5명이나 바꾼 것 자체가 저는 전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그것도 네. 그렇잖아요. 네. 코칭 스태프가 선발 5명 바꿨고 그 다음에 공격 조합도 사실은 조금 색다른 조합이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원탑에 오세훈을 놓고 주민규를 빼고. 네, 그다음에 양쪽에 이강인, 손흥민을 놓고 황희찬 선수가 이재성 선수 대신 들어가서 상당히 4명이 활발하게 공격을 펼치는 그것은 이제 새로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황희찬이 전반 초반에 골을 넣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언의 시위가 아닌가. 황희찬도 나를 왜 선발을 해? 나는 선발이야. 그걸 좀 어느 정도 증명을 하지 않았나. 네. 근데 사실 이재성을 벤치 멤버로 두긴 너무 아까운 아깝죠. 멤버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선발을 5명 바꾸고 그리고 거의 뭐 4명이 완전히 공격을 하는 그런 공격적인 전술을 초반에 펼친 그리고 거. 이제 4백도 좀 변화를 줬어요. 네, 벽을 김영건이 변화를 줬죠. 빠지고 네. 정승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홍명보 감독이 좀 반론을 펼친 대로 이게 밀리니까 후반전에 전술 변화를 네. 실어주면서 좀 다른 모습을 가져갔던 것, 뭐 그런 것들이 골이 나온 결과는 선수 개인 능력으로 뭐 중거리 슛 위주로 골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짧은 기간에 코칭 스태프가 고민을 했고 네. 어느 정도의 전술을 적용을 했고 그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다라는 게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이 감독의 전술은 선수를 통해서 나오는데 네. 말씀한 대로 이제 선발 명단에서 5명의 변화를 주면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의 의지가 저는 뭔가를 나왔다고 보거든요. 하긴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국민적 영웅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도 네. 처음에 대표팀 맡고는 별명이 5대빵 감독이잖아요. 5대0. 네. 뭐 유럽 강팀하고 하면 다 5대0으로 졌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 월드컵 그 해에 평가전에서부터 확 달라졌거든요. 네. 프랑스한테 3대2로 아깝게 지고 뭐 정말 유럽 강팀들을 우리가 제끼면서 자신감이 선수들이 붙고 그 히딩크 감독의 색깔이 완전히 입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체력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그 당시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색깔이 입혀지기까지는 조금은 네.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 네. 물론 뭐 울산 감독 때부터 좋은 성적은 냈지만 홍명보 감독의 색깔이 뭔지는 아직까지도 축구 팬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긴 맞아요. 합니다. 솔직히. 네. 네. 그리고 오만은 그렇게 강팀은 아니에요. 지금 수비 조직력도 아직까지는 더 갖춰야 되고 중원도 사실은 이제 오만이 강하게 나오니까 압박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전반 특히 중후반부터는 네. 일방적으로 거의 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듬을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전술이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에는 뭐 반론할 만하죠. 네, 좀 홍명보 네. 감독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좋았으면서도 씁쓸했던 게 네. 잔디거든요. 아니 상암 잔디보다 오만 축구장 잔디가 훨씬 아니 좋은 오만 거예요. 축구장은 그렇게 좋은 축구장도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잔디 상태만 봤을 때는 잔디는 더 상암보다 좋았어요. 훨씬 네. 좋았어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다음 달에 이제 사실은 이라크전이 상암에서 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달에 아이유 콘서트가 상암에서 2번 있어요. 그래서 축구 팬들이 안 그래도 잔디 안 좋은데 아이유 콘서트 하고 나면은 잔디 보름 만에 복구 못 한다. 아이유 콘서트 취소 청원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콘서트를 해야 경기장을 운영을 하죠.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본적으로 좀 잔디를 행사를 해도 망가지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상암 같은 그리고 경우에. 사실 이 경기장 변경이 불가능한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상암을 고집해야 되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경기장 중에서는 대전 경기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네. 정말 좋습니다. 네. 잔디 상태며 뭐 부대 시설도. 그래서 좀 축구협회랑 좀 이런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서 네. 사실 오만전도 팔레스타인전보다 패스 게임이 됐거든요. 저는 잔디도 큰 영향이 잔디 있다. 영향 분명히 있었다고. 네, 네. 특히나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일본하고 한국 선수들이 개인기가 정말 좋은 편인데 네. 그걸 뒷받침해줄 경기장이 이게 협조가 안 되면 어렵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손흥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손흥민이 그렇게 트래핑 미스하고 그런 걸 저는 팔레스타인전에서 네. 처음 봤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가 또 직접 잔디 얘기를 꺼내기도 했고요. 네. 네. 근데 오만전은 사실 손흥민이 다 했잖아요. 네. 그게
그 플레이가 나올 수 있던 배경은 이 필드가 네. 상암보다 좋았기 때문이라는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협회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봤으면 그러게요. 좋겠어요. 네. 네. 좀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뭐 한국 축구의 성지 같은 곳인데 메카죠. 네, 그런 잔디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좀 창피한 일이고, 어쨌든 뭐 소중한,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꼭 필요했던 승점 3점을 오만에서 따갖고 돌아왔습니다. 아직 승점 4점이 되어 있고요. 다음 달 이라크 이제 요르단전 대비를 좀 잘해서 더욱더 발전한 모습 기대를 하고요. 요르단이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은 우리가 0대0로 이겼던 팔레스타인을 3대1로 이겼거든요. 네. 좀 우리가 좀 우리 조에서는 이라크와 이 요르단은 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글쎄요. 저는 사실은 요즘에 MZ세대 또 해외에서 스타 선수로 활동하는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의 지금 어수선한 리더십 속에서 잘 원팀이 될까 그런 걱정도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팔레스타인 오만전을 치르면서 좀 그냥 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 게, 선수들이 나서서, 뭐, 김민선 선수는 좀 욕을 먹긴 했습니다만, 선수들이 나서서 그냥 좀 지지해달라. 네. 라고 좀 요청을 한다든지, 경기 중에도 뭐,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주장이 이렇게 서로 좀 포옹하면서 같이 격려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들, 저는 이제 한 팀으로 되어가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응원해야죠. 그렇죠. 진짜 응원해야 되고, 저는 이강인 선수 여러 인터뷰를 보면서 이 친구가 정말 좀 성숙해졌구나 네. 이게 느껴져요. 네. 손흥민은 원래 언론 인터뷰를 정말 잘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막 꾸며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태도나 이런 거가 정말 좋았던 선수인데,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한 단계 성숙했다는 게 느껴지고, 한국 대표팀 당연히 응원할 거고 앞으로도. 네. 지기를 바라는 축구 팬은 없다고 봐요. 네. 저희도 애정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계속 이런 쓴소리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뭐 어쨌든 소중한 3점을 따갖고 돌아왔으니 이제 다음 달 좀 더 까다로운 상대들 준비를 잘해서 그때는 더욱 더 발전한 이 홍명보 축구가 이런 축구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을 펼치기를 해봅니다. 다른 저 경기도 이제 꼼꼼히 한번 봤는데 일본이 진짜 가공할 득점력이잖아요. 바레인전에서 또 5대0 나오고 중국한테 7대0. 근데 결국은 그거예요. 한국하고 차이가 골 결정력이었거든요. 네. 일본은 유효 슈팅이 거의 골이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은 팔레스타인 오만전 유효 슈팅이 많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결정적일 거를 넣어주는 그런 골 결정력에서 사실은 일본보다 뒤처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찬스는 분명히 한국 선수들이 만들어요. 그럼요. 한국 선수 능력이면 아시아권에서는 어느 팀하고 붙어도 슈팅할 수 있는 찬스는 나와요. 근데 그거를 골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골 결정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응원하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사스 레인저스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텍사스 레인저스가 사실 지금 와일드카드도 뭐 디비전도 7게임 반? 네, 7게임 반. 휴스턴하고. 뭐 이제 불가능한 상황, 사실상 뭐 확률적으로는 포스트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미. 그런데 텍사스 레인저스 팬들에게 시즌 막바지에 굉장히 흥분되는 설레이는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번 언급했던 쿠마라카 선수가 어제 드디어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했죠. 네. 사실은 이 선수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렸는가, 왜 텍사스 레인저스 팬들이 설레이는가 했을 때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던 선수고, 그렇죠.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프로팀들이 드래프트를 하려고 했는데 선수 스스로가 반드빌트 대학 진출을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입학하자마자 신입생 때 그때 듀크대하고 17개 삼진을 잡아내면서 노히트 경기. 맞아요. 어마어마했고요. 그 다음에 팀을 지금 팀 동료인 잭 나이터와 함께 월드시리즈 준우승까지 올려놨었던, 한마디로 대학 시절에 그냥 씹어 먹었던 그런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처음 드래프트 나왔을 때 뉴욕 매츠가 이제 드래프트를 했다가 근데 사실은 좀 낮은 순위였어요, 기대보다. 그때 드래프트 10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낮은 순위, 그때 왜냐면은 막판에 조금 건강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10위에 드래프트를 했는데, 드래프트 하고 나서도 건강 이슈가 나오면서 매츠가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가 어깨 수술을 하고 독립리그에서 1년을 떴다가 텍사스 레인저스가 그 다음에 드래프트를 했는데 3순위로. 그때는 오히려 3순위로 독립리그에서 부상하고 수술하고 독립리그 선수를 사실
좀 되게 이슈가 됐어요. 네. 와, 쿠마로코를 3순위에 뽑는다고 정말 거의 깜짝 예상을 놀랐죠. 못해.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도박 아닌 도박을 한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쿠마로커가 3순위까지 기대 안 했던 선수지만 왜냐면 수술을 하고 한번 독립리그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언더슬랏 그러니까 그때 5점 몇 밀리언이었나요? 돈을 좀 적게 주면서 언더슬랏으로 3순위에 지명을 하고 남은 돈으로 그때 브라파타라는 고등학교 최고 맞아요. 유망주 투수를 이렇게 잡은 뭐 그런 도박을 했었는데 그 쿠마로코 선수가 토미존 서저리까지 마치고 마이너리그를 완전히 평정한 다음에 어제 드디어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시애틀 메리너스랑 했는데 저 그걸 라이브로 네, 봤거든요.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4이닝을 던졌어요. 네. 근데 브루스 보치 감독하고 매덕스 코치가 투구수를 어느 정도 좀 한 70개 정도. 예, 네.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이닝을 그냥 무조건 맡긴 게 아니라 투구수에 따라 네. 딱 했는데 74개 던졌거든요. 네네. 4이닝 동안 잘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사실 계속 있었어요. 있었어요. 잘 던졌어요. 근데 일단 삼진을 7개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이닝당 2개 정도를 잡았는데 그러게요. 네. 그리고 볼넷도 2개 나오고 네.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봤거든요. 110점 홈런 터너한테 홈런 하나 맞았고요. 근데 그렇죠. 그거 좀 아쉬웠죠? 심판 콜이 좀. 네, 그렇죠. 어찌됐든 뭐 터너한테 맞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 선수가 과연 일관되게 피칭을 하느냐 이걸 봤는데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뭐 퍼펙트하게 경기를 끝낸 건 아니지만 4이닝 동안 자기 구위를 보여주면서 네. 95말 이상 구위를 꾸준하게 던져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도 했었는데 이 워크의식이 되게 좋은 선수라는 맞아요. 평가를 받는데 팀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라는 게 좀 느껴졌고 일단 이 투구 폼이나 이런 데서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라이브로 본 건 처음이었는데 네. 196cm 킵니다. 네. 피지컬에서 나오는 이 투구 폼에서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네. 직구 이 페스티벌 던질 때랑 슬라이더 던질 때 차이가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투구 폼을 간파당할 것 같지는 않았고요. 또 이제 워낙 투수 코치진이 좋으니까 네. 충분히 그런 부분은 좋은 그 조언을 받을 것 같고 일단 이 텍사스의 도박이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 선수 물론 건강 이슈가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제 경기로만 봤을 때는 성공적인 데뷔전. 네, 충분히. 그리고 이제 뭐 100말 이상 던지는 투수들도 메이저리그에 꽤 있지만 이 선수가 이제 97 정도 그렇죠. 그런데 이 볼 끝이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난타당할 스타일이 아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제구력 직구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어제도 네. 볼넷이 2개가 네. 있었어요. 하지만 볼 끝 무브먼트가 굉장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투심 뭐 싱커 같은 것들도 굉장했고 슬라이더는 뭐 슬라이더는 진짜 탑 레벨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즌은 정말 레인저스가 두 번째 우승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사실 오늘 이제 제이콥 디그롬이 오늘 또 디그롬이 나오잖아요. 컴백합니다. 그래서 레인저스는 사실 좀 암울한 시즌이지만 올해가 시즌 막판에 여러 가지가 꼬이고 안 풀렸어요. 네, 그렇죠? 근데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또 어제 또 자시 형도 홈런 치는 거 네. 보니까 시미엔하고 네. 이제 이 선수들이 올해 부침을 겪고 네. 내년에 확실히 부활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텍사스 레인저스가 전통적으로 타자의 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근데 지금도 보면은 타선은 사실은 내년에 그냥 어느 정도 그대로 가도 될 법한 게 에반 카터, 와이어 랭포드, 그다음에 좌시형까지 젊은 코어들이 미래를 지금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코리 시거가 이제 베테랑들도 여전히 시즌 아웃 됐지만 충분히 이제 쉬고 정상적으로 스프링 캠프 참석하죠. 가르시아 분명히 올라올 그렇죠. 거고. 네. 타선 기대해 볼만. 그런데 이제 저는 참 고무적인 게 그 텍사스 레인저가 사실은 드래프트 때 상위 픽으로 뽑은 투수를 그대로 키워서 성공적으로 데뷔시킨 저는 기억 안 나거든요. 상위 픽은 그냥 거의 없다고. 없다고. 네. 그런데 이번에 잭 라이터, 쿠마로커 사실 페스티벌 9위로는 잭 라이터도 100마일 나오잖아요. 장난이에요. 네. 그래서 내년에 왼손 투수고. 선발 로테이션이 과연 쿠마로코와 잭 라이터가 한 자씩 차지해서 돌아갈 것인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한국 제가 중계를 좀 들어봤는데 카마로코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도계예요. 어머니가 인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퍼스트 아버지가 흑인이고. 네. 쿠마가 인도 꾸마르. 네, 꾸마르. 그래서 꾸마르 그다음에 영어 발음으로
쿠마르. 네, 그러니까 쿠마르 로커인데, 그래서 약간 이 메이저리그 첫 번째 인도계 또 선수로 또 자리매김을 하게 됐어요. 네, 아무튼 기대가 많이 되고, 마지막으로 달라스 카우보이스 지난주에 시즌 오프닝 개막전, 경기 했죠. 네, 시즌 개막전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원정 경기를 했는데 저희가 경기 프리뷰를 하면서 디펜스가 강한 비슷한 성향의 팀이고, 그 다음에 약간 성적도 물론 뭐 이렇게 엇비슷한 정도지 않는가라고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전 카우보이가 원정에서 이렇게 잘할 줄은 솔직히 예상보다 너무 잘했어요. 모든 부분에서 압도를 했습니다. 디펜스야 뭐 워낙 그 강점이었으니까 그런데 공격에서 닥 프레스캇이 던져주는 패스를 엘리엇이 네. 저는 폼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했는데 너무 잘해줘요. 엘리엇은 참 달라스 카우보이스 사랑하나 봐요. 복귀하자마자 그러니까요. 좋아지는 모습이 확 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쿡스도 그렇고 이 리시버들이 그 러닝백들이 너무 잘해줬고 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는 이 킥. 어브리 선수. 어브리가 4개를 사실 뭐 2개는 뭐 어느 팀의 그 슈터가 해도 네. 그 정도 누는데 사실 2개 정도 60 정도 거리를 네. 그거를 진짜 넣더라고요. 어마어마했어요. 하나는 이제 타임 딜레이로 취소가 됐지만 그건 기록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3점이 우승이 아니라 3점이 쌓여서 이제 네, 그럼요. 결국은 네. 이기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러니까 뭐 수비는 완전히 또 저는 흥미로웠던 게 이제 수비 코치가 바뀌었잖아요. 수비 코디네이터가 마이크 짐머로 바뀌었는데 물론 댄 퀸도 아주 좋은 달라스의 지금 그럼요. 수비를 만든 코치였는데 마이크 짐머랑 바뀌고 첫 경기부터 달라진 모습이 수비가 우선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마이크 팔슨이 완전히 프리롤이더라고요. 맞아요. 세렝게티에 풀어놓은 미친 사자처럼 맞아요. 한 마리 진짜 미친 사자처럼 막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는데 와 진짜 수비가 압도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램 선수가 사실 시디램, 네. 시디램 선수가 이제 훈련량이 많지는 않아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클래스는 네. 영원하다. 네. 네. 제이 퍼거슨이 좀 부상으로 일찍 빠진 게 조금 타이랜드가 조금 우려가 됐습니다만 큰 부상이 아닌 걸로 알려졌고요. 스페셜 팀도 아까 어브리 얘기했습니다만 리턴에서 털핀이 또 60피트 또 리턴 터치다운도 저는 했고 사실 네. 그 터치다운도 너무 멋있었고 네. 진짜 여러 특히 이제 오펜스에서 카우보이 오펜스가 이 정도로 잘했나 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클리블랜드가 수비 강한 편이거든요. 강한 편이에요. 예, 근데 아주 공격도 좋은 모습이었고 33대 17로 개막전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돌아왔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홈에서 홈 개막전 네. 뉴올리언스 세인트를 만나게 되는데 뉴올리언스 세인트 사실은 그렇게 사실은 이번 시즌 기대하는 팀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예전엔 강팀이었다가 전 전력이 좀 약해졌어요. 이번 시즌 사실 그렇게 기대하는 팀은 아니었는데 의외로 지난주에 캐롤라이나 팬서스와의 경기에서 예상외로 이겼죠. 예상외로 압도적인 공격력을 선보이면서 47대 10으로 이기고 기세가 올라 있습니다. 물론 캐롤라이나 최약체니까 그게 다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공격력이 이번 시즌 막 살아나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달라스의 디펜스가 또 뉴올리언스에 살아나고 있는 공격력을 저는 카우보이 디펜스를 믿습니다. 네, 좀 잘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주 일요일 홈 개막전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글쎄요, 올해야말로 다. 네, 어쨌든 홈 개막전이 기대 이상으로 공격, 수비, 스페셜 팀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이번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 게 컸고요. 네. 홈 개막전까지 가서 2연승 가면 네. 분위기 탈 것 같아요. 탈 것 같죠? 네.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포츠 톡톡 여기까지고요. 네, 최현준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